8일 목요일 노른자 라이브. 오늘 한문 크래쉬 시간입니다. 자, 문크래쉬부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핫 이슈였으니까. 자, 문크래쉬 요겁니다. 네, 맞죠? 공익제보자 예. 무시한 판결 2개의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1월 18일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1월 18일 당일날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이라고 해서 공투단이라고 부를게요. 네. 해강 행복한 어린이집 시설 비리 및 장애인 폭행 등에 관한 2심 판결 관련된 성명, 그 맞습니다. 아까 말한 공투이 성명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해강 행복한 집이라는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인데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안에 직원이던 분이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 공익제보를 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판결에서. 근데 공익제보한 분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았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1월 28일 날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공익제보하면 다친다는 메시지 남긴 재판부라는 논평을 냈어요. 이게 네. 오늘이잖아요. 요겁니다. 제가 사실 요걸 보고 이거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많은, 예. 사실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식의 어떤 맞아요. 우리 사회 속에 손재되어 있는 공익제보자는 사실상 자기는 완전히 진짜 그 행위에서 전혀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제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예, 본인이 약간 정말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에 같이 가담하다가 처음에는 뭐 시켜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건 정말 아니다 해서 공익제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예. 공익제보가 그렇게 발생하죠. 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판결이 네. 이렇게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6월에 해강 행복한 집에서 입소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이 시설의 시설장이요. 시설장은 이제 설립자이며 시설장이에요. 네. 원장이죠. 원장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입소자가 자신을 놀렸대요. 그 이유로 그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1년간 강제 입원을 시켰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흙탕물로 씻게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과 후원금을 빼돌렸다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제기가 된 것이에요. 네. 그 제보자로 인해서. 일단 판결이 지금 2심까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예. 이 비리 보조금과 후원금,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거든요. 사실 이런 시설은 다 그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돼요. 그렇죠. 장애인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빼돌린 것이 이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이 원장과 그 원장의 부인, 이 부인은요, 지금 이 고발한 사람이 전 사무처장이거든요. 네. 이 제보자가. 근데 그 전 사무처장을 자르고 부인이 들어와요. 사무처장으로. 그래서 계속 또 그 일을 해요. 비리를 또 저질러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고발한 당사자인 이 전 사무국장이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거 사실 세게 나온 건데. 네, 재판부가 전 사무국장을 그런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안 한 것인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전부 다 이 사람이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왜냐면 같이 했으니까.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진상규명에 기여한 점, 피해자 시설의 장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700만 원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1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2심에서도 그렇게 많은 양형 감형을 해서 500만 원으로 선고하겠다. 심지어는 그 양형에 고려를 해준 게 500만 네.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700만 원이 나왔을 때부터 장애인 단체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엄청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냈어요. 특히 전작년에서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항소심에 탄원서를 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범죄 사건을 넘어서 그간 말만 무성하였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적폐와 인권 유린, 그리고 이를 암암리에 은폐해온 관련자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역사회가 장애인 복지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에 사무장으로서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인 당시 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은 그 전 원장의 보복성 전행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며 횡령된 금원 전액은 피고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 한 푼도 안 가졌고 전부 다 그 전 원장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가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소비되었을 뿐 본인은 한 푼도 갖지를 못했다, 갖지 않았다. 그렇겠지. 만약에 피고인이 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보자가 범행 행위에 적극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도 내부자로서 얼마든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다 원장 일가에게만 그 돈이 가도록 처리하고,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시키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사태의 수사와 해결을 위해서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여러 가지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도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남자분인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그 시설에서 파면당하고요.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취업을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요, 최소한 5년 동안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당연히 잘리는 거고, 최소한 5년 동안은 그곳에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사회복지사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입을 막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공익 제보를 할 수 없다. 이 탄원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이 제보자의 선택이 없었다면 해당 행복한 집에서는 수년간 일어난 갖가지 비리와 장애인 인권 유린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은폐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그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 그에게 그가 어찌됐든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니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딱 그거예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선고를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공투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놓인 위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판결이 향후 유사한 범죄에서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것을 매우 우려하고 특히 자신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공익제보자에게 여전히 참담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공투위에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네. 그냥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과 심지어는 생명이 걸린 네. 때렸대잖아요, 사람을. 강제입원시키고. 네. 그런 일을 어쨌든 간에 파헤쳐서 알린 사람인데 네. 그래서 단죄까지 한 사람인데 그 공익제보의 가치를 법원이 이 정도밖에 판단을 안 했다는 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 공익제보자들에게 상을 주는 공익제보자상 심사를 계속하게 됐잖아요.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상을 주거든요. 그거를 한 2년째 했고요.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제가 심사를 했는데요. 그 심사를 하면서 그 사연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진짜 전부 너무 숨이 막혀서 미치겠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거의 목숨 걸고 제보하시는 그 분들이야. 분들이 그 제보를 하는 바람에 인생이 그냥 완전히 승리 박사의 가족이 자기가 공익제보한 그 상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그 업계에서 완전 블랙리스트 돼버리고 맞아요. 취업도 안 되고 또 이런 재판 때문에 벌금은 벌금대로 받고 망해요 완전. 제가 생각하는 건 이분이 이렇게 받은 건 정말 너무 중요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거의 없어. 보도가 없어요. 이거 해당 그 행복한 집을 누르면요, 이 비리 이 문제보다도 행복한 집에 대한 홍보 기사 같은 것이 오히려 맞아.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더 어이없는 건 여기까지는 공익제보자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곳은 어떻게 됐나 한번, 이게 너무 웃긴 게요. 경주시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에 1심이 그렇게 나온 다음에 해강학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장은 벌써 감옥에 갔잖아. 이제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시설장이 누가 됐냐면요. 장인어른이 됐어요. 아니 미쳤나봐 진짜. 하는 겁니까? 경주시장 누구야? 그래서 그걸 허락해준 경주시를 규탄하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뭐야. 시설장을 이미 그 집 그 부인도 지금 유죄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부인 그러니까 지금 현 사무처장 700만 원 나왔어요. 아니 공익제보자랑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똑같이 그러니까 나오면 200만 원 차이 나지만 700만 원 벌금만 나왔어요. 근데 아니, 그 이유가 이게 뭐야? 그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인가를 그 정부에다가 냈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려준 게 무슨 인심 쓰는 거예요. 원래 그건 뺏겨야 되는 거잖아요. 착복한 것을 돌려준 거를. 오늘 한 사람들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이 조사가 지금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또 있어?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원장이 그만둔 다음에도 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문 닫아야지 그럼. 그래서 시설장 교체가 아닌 시설 폐쇄로 나갔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비판하면서 시설 폐쇄하고 그리고 경주시는 더 이상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